제가 오프닝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2주 동안 휴정이 내란 예, 재판이 예. 됐다가 내일 이제 재개가 됩니다. 내일 뭐 윤석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뭐 일단 직위원 재판부가 강제 구인에 대해서 뭐 이제 구치소 쪽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겠다까지만 네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뭐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뭐 윤석열 씨 뭐 그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시끄러웠지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들어보고 오늘 또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뭐 직원들이라던가 이런 뭐 휴가를 가야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중대한 재판이 2주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멈춰져 있었다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윤석열 씨가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뭐 당연하겠죠. 그쵸. 그걸 뭐 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2번밖에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그건 게 맞습니다. 너무 놀랍고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씨 재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서너 번 이 정도씩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증인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증인들이 진술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윤석열 씨 재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증인 하다못해 자기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증인에 대해서까지도 부동의를 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렇죠. 결국 그게 일부 먹혀들었지 않습니까? 뭐 영장 재발부라든가 혹은 이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새로 발부된 영장의 경우에도 6개월 이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6개월이 지나가면 또 신병을 가지고 다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질질 끌고 그 지금 어차피 뭐 밑줘야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관련 재판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네네.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내란 재판도 있고 네, 내란 정말 특검이 새로 기소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재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전부 다 이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른 재판들도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 재판들 같은 경우에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처럼 이제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번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경우에는 일부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출석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인데 다른 재판의 경우에 아예 처음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한 재판부로 모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모아달라는 얘기는 직위원 재판부로 모아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안을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기일에라도 계속 진행을 해서 나중에 항소심에 가서 병합하는 건 모르겠는데 예. 지금 1심에서는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라도 사실 그 병합하면은 특히 직위원 재판부로 병합되면 신속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법원에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네. 이제 무작위로 들어가서 35부 백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된 것 같고요. 19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다고 네네,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관님 생각으로는 이 재판들이 병합돼서 직위원 판사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각각의 재판별로 그렇습니다. 따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1심에서는 각각 따로 하고요. 따로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예. 뭐가 있냐면 양형에 있어서도 말이죠. 네. 이 사형무기 내란의 경우 사형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각각의 재판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을 선고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형을 나중에 항소심에서 그 병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형무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중이 안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나중에 병합을 하더라도 각각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내려진 형을 고려해서 함부로 감형은 안 될 거란 말입니다. 항소심에서.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그리고 또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그렇게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편의를 봐주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저는 병합되는 이런 게. 경우에 원래는 병합이라는 게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가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예. 지금 너무 방대해서 하나 지기현 재판부는 지금 내란 사건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들이 주장에 따른다면 이게 이 시간이 오래 지연되고 연말이나 돼야 어떻게 결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재판까지 병합을 시켰을 때 본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지기현 판사의 문제 때문이라도 병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이제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에도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재판이 그렇습니다. 열렸던 예. 반면에 지금은 세워라 내워라 되고 있고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도 나오지 않고 있고 윤석열의 강제 구인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휴가 갖는 것도 사실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씨가 그 출석도 안 하고 지난번 체포영장에도 불응했지만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하거든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1심에서 24년 징역 24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면서 높였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씨 재판의 경우에도 이렇게 만약 계속 그 불출석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 판단 자료로 삼아서 좀 중형 선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연한데 네. 지기현 재판관이 그렇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4개월 동안 풀어준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휴가를 준 거죠. 말로 하자면. 그런 사람이 제대로 양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신이 더 크죠. 국민의 불신이.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지켜봐야 돼. 저도 정말 아주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판사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판사를 없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기껏해야 뭐 기피 신청을 한다던가. 근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 건국 사상 아마 한 스스로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은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인사이동이나 뭐 이런 걸 기대해봐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까지 기대를 한다고 치면 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된다는 것인데 그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공판 업무 절차를 인수한 것이 내란 특검인데 그 조은석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 내란 특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특검보들이나 파견 검사들도 이 사건을 그렇게 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양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이렇게 피고인 윤석열의 그 잘못된 행동을 낱낱이 지적하는 뭐 의견서를 제출할 거고요. 그렇게 제출된 의견서를 지기현 부장이라 한들 함부로 무시할 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기소한 또 다른 재판부에서의 판단에 조금 더 그럼 신뢰를 가져야겠네요. 신뢰를 갖고 그다음에 이 지기현 재판부에도 제출되는 여러 가지 그 양형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뭐 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는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한데 그 당대표 선거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얘기가 잦아들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별재판부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특별재판부를 해서 처음부터 특별재판부를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그 특별검사 검찰이 신뢰를 잃고 그래가지고 내란 사건 자체도 이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특별재판부라는 거의 설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 특검 상서라도 어느 정도 필요성도 있지만 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 자체,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특별재판부에서 담당한다. 이런 식의 특별재판부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윤석열 씨만 특정해가지고 특별재판한다. 그런 경우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쉬운나마 생각한 이렇게까지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을 이런 그 우려가 있었더라면 처음에 이 내란 사건 전반 사건 전체를 전반 관할하는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전체 재판까지 관할하는 그런 일종의 그 관련 그 법이라던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그 특별재판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게 이제 지금이라도 그 특별법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러면은 법이 마련이 되면 가능해지는 건가요? 법이 마련이 되면 가능하죠. 법이 없이 그런 그 국민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윤석열 씨 같은 상황에서 뭐 국민의 권리 의무를 다 무시하려고 했던 윤석열 씨에게 뭐 국민의 권리 의무 헌법상 뭐 권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헌법이라는 게 우리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꼭 지켜줘야 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일이 21차례 잡혀 있다고 들었어요. 요게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니까 2배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기일을 늘리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가?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판부 그 기일 지정이나 이런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지. 이 의견을 물어보고 뭐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일을 늘리는 건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누가 지금 뭐 21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기일이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뭐 기일을 갖다 다시 변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든다면 사실 윤석열 씨가 저녁까지 재판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좀 일찍 끝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늦게까지 공판을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기현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일을 늘리는 문제도 이 휴정해서 휴가 기간을 가진 거마저도 윤석열 측에서 반대하니까 서로 뭐 합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났다고 하던데 기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을 빙자해가지고 사실은 왠지 좀 윤석열 씨 쪽을 봐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다음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듯한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한테도 그게 본인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인데 이 특검에서 그런 의견서라던가 양형 의견서, 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 이런 걸 내 가지고 사실 윤석열 씨 재구속에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일을 좀 더 촘촘히 잡아달라. 그리고 또 기일의 진행을 어차피 불출석 재판으로 걸석 재판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충실하게 늦게까지라도 좀 진행해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이런 식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계속 제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그런 의견서 제출 조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견서를 계속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뭐 응답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거는 지기현 부장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합당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기현 판사의 문제가 이제 도래가 되는데 이 지기현 판사가 2023년에 이제 형사합의 25부로 발령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3년이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보통은 2년마다 이제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지기현 판사를 지금 혹시 이제 좀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방법은 없는 건지. 뭐 문제가 있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뭐 여론이라든가 어떤 식의 여론이든 간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여태까지 기피 신청이나 이런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경우가 그 재판부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체를 한 적은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아마 2026년 2월까지는 지기현 부장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2월까지 결론을 내려줘도 지규현 부장이 내리는 선고 결과가 어떨지가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네. 2026년 2월까지 결론이 안 내려줘도 좀 답답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빨리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네. 이 룸사롱 의혹도 있었고 네네네. 계속해서 이 내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맡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사실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도 계속 속속 여러 진행되고 명 있는데 담당하고 있죠. 이것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네. 언론에 뭐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아무리 법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라던가 혹은 국민들이 좀 덜 답답해하고 그렇죠. 탄력적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보면은 재량권을 행사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윤석열 씨 풀어줄 때는 아주 혁신적인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법리를 동원해 놓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리를 고수한다? 기존의 법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그 계엄 사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 내란 사건에 있어서 이런 뭐 그 비공개로 재판을 한 사례를 전례를 제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례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또 아주 보수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은 저도 좀 이렇게 뭐 방송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온건하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유튜브 생중계를 신청한 네, 그 재판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될 재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재판이 만약에 생중계가 된다면 더해서 지규현 재판부의 재판도 생중계로 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에 그 재판부에서 그런 걸 받아들인다면 뭐 형평이라든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건 내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규현 재판부에서도 뭐 당연히 뭐 그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네네.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생중계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지규현 판사 측에서도 생중계를 해라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35부 재판보다는 지규현 재판부의 재판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네. 그 35부의 재판은 법리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전체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그런 그 생중계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규현 재판부에 대한 공판에 대해서 생중계 결정이 내려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생중계가 됐으면 합니다. 댓글에서 마징가님이 지규현 판사 감찰은 어떻게 됐냐, 발표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난번에 법원 윤리 담당관실에서 그걸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아마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 본인들이 나름대로 뭐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이 이 국민들이 기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서 발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면은 이제 처벌이 없는 그저 무혐의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처벌을 하더라도 혹은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예를 들어 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는데 예를 들어 감봉까지는 안 가고 예를 들어 주의 경고 이 정도 수준 그 정도에 불과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저도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지연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예. 되게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게 지금 너무 많아서요. 이게 모든 문제가 지규현 재판부에서 시작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은 아직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걸 그냥 냉큼 받아가지고 즉시한 걸 포기를 한 검찰의 결정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빌미를 준 게 지규현 재판부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피해를 입은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놀라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자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니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시간은 다 가서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 네. 감찰관의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방송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